거의 개인 이름에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이 붙었죠. 붙은 건 거의 유일한 분일 겁니다. 예. 안철수 현상이라고 불렸었죠. 이게 벌써 한 8년, 9년 전 정도, 그게 2011년도부터 그렇죠. 나왔던 얘기니까요. 그럼 안철수 현상이 도대체 뭘 의미했던 거냐? 그것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한번 바꿔야 되겠다. 어떤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관한 어떤 광범한 국민적인 어떤 열망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정치적 처음부터 어떤 목표가 있어가지고 참여했다기보다는 안철수 현상이라는 이름에서 상징하듯이 국민들이 불러낸 겁니다. 아, 그렇죠. 예, 국민들이 불러낸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예,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래서 과연 내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셨었고, 그 고심 끝에 내가 좀 부족하지만은 기꺼이 응답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실 정치에 좀 참여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새정치였습니다. 벌써 그게 8년 정도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럼 지난 8년 동안에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쳤던가 그거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바라는 새정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기존의 헌 정치에 엄청나게 오염이 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요약될 수가 있고, 현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다시 한번 그것을 부응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안 대표의 어떤 굳건한 어떤 자각과 의지가 이제 표명된 게 지금 현 시점의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된다.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객관화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새정치를 표방했는데 맨 첫 번째로 오염시킨 세력이 어디냐면은 이른바 지금 그 조국 사태로 인해서 범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른바 운동권 386들, 586들. 주로 이들이 이제 지금 그 어떤 정당으로 모여 있는 게 지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일말에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진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 기대를 가졌던 거고, 그래서 그 부분과 현실적으로 힘을 합치면은 새 정치를 구현하는데 훨씬 더 합당했죠.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은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그들의 한계와 위선이 노정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그럼 여기서 주저앉을 거냐, 새 정치를 포기하고 주저앉을 거냐, 아니면은 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했던 게 결단이었던 겁니다. 그 민주당을 탈당했던 거죠. 그렇죠. 그게 2015년 말이었습니다. 2015년 말에 나오고 나서 그러면은 그 새롭게 시도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장한 당이 2016년, 지금부터 4년 전이죠. 그게 바로 국민의당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던 거고, 예. 그랬는데 딱 저기 선거가 끝나자마자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리베이트 사건입니다. 결국 그게 다 저게 무죄로 판명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를테면 그 엄청난 그 열방에 대해서 그때 박근혜 정권 시절입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한 위협을 느꼈던 거고, 기득권 세력이. 그래서 그건 명백히 저는 그 사법을 빙자한 어떤 탄압이었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무죄로 판명이 났으니까요. 이래 됐고, 완전히 그러니까 초기에 힘이 빠져버렸고, 무엇보다도 심각했던 게 안 대표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표로서 책임을 지겠다 하고 물러나셨던. 그래서 그 리더십이 공백 기간이 생기면서 그 뒤로 국민의당이 굉장히 리더십에 혼란이 오게 됐던 거고, 오히려 호남에 다수 의석을 국민의당이 이렇게 차지하게 됐는데, 요 호남 기반의 현역 의원들의 생각과 추구하는 가치와 안 대표의 새 정치하고 상당한 갈등이 빚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단순화해서 얘기한다면은 호남 기반의 현역 의원들은 호남 지역의 어떤 뭐랄까 이해관계에 좀 더 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국민의당을 끌어가려고 했었고, 우리 이제 그 안 대표 중심의 부분은 뭔가 전체를 바라보고 새로운 어떤 과거의 산업화 민주화 버전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 속에 국민의당을 더 전국 정당으로 더 발전시키고 했던 부분들과의 이렇게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됐던 겁니다. 안 된 선상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그 호남 지역의 의원들이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뭐랄까 그 갈등을 더 유발하게 됐던 거고, 그러는 이제 나중에서 또 새 정치가 한번 오염이 됐던 겁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 또 이제 호남 지역 기반의 이해관계와 또 이제 이런 게 됐던 거고, 이걸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 어떤 탄핵 국면에서 유승민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부 보수 기반의 분의 혁신 보수를 내걸면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개혁 보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이렇게 그 결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정치의 어떤 방향을 잡아보려고 모색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당이 바른미래당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은 그리고 이번에 귀국하면서 안 대표께서 직접 이렇게 몇 차례 걸쳐서 이렇게 좀 부족했다.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바른미래당을 통해서 진정한 동서화합을 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고 했던 시도가 결과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안 대표 본인 책임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얘기하셨던 거고, 어쨌든 그 시도가 결국은 그 충분히 이렇게 합의와 동의를 얻지 못한 그런 이제 맥락에서 진행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잘 안 됐던 거죠. 이런 와중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안 대표께서 독일과 미국으로 이렇게 떠나시게 됐고, 예. 물론 이제 조금 더 독일, 미국에 가서 좀 새로운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모색하려고 연구하고 공부하려는 이제 그런 의도가 좀 있었죠. 이 마지막 그 선택을 안 대표께서 하신 게 저는 모든 걸 버리고, 그러니까 왜 지난 그 몇 년간에 걸쳐서 국민들이 전혀 정치에 대해서 현실적 경험도 없는 안철수를 불러냈던가, 그것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이제는 본인이 확실하게 자각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